그럼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제 말씀드린 이러한 개념들까지 이제 제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아사나를 어떤 아사나, 그리고 모든 아사나가 다 도움이 되는데 그럼 어떤 아사나를 했을 때 이러한 그 개념들을 조금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건가? 즉 아사나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아사나가 있잖아요. 뭐 앉아서 하는 아사나, 서서 하는 아사나, 그다음에 정글 자세, 흙물 자세, 그다음에 거꾸로 하는 자세, 뭐 비트는 자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집중과 조화, 균형과 협동력과 자각, 알아차림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아사나를 했을 때 특히 이러한 이러한 마음가짐을 조금 더 우리가 수련을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이 이제 위로 또는 옆으로 옆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 자세. 왜냐하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가 이게 우리 몸에 대한 느낌이 자각하는 느낌이 더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의 어떤 자각하는 느낌하고 만약 우리가 명상자로 앉아 있을 때는 신체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상호작용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나의 의무나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본분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거지 어떤 특별한 신체의 알아차림은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칭하는 자세를 하게 되면요 어떤가 우리 몸 안에서 어디가 경직되어 있고 어디가 뭉쳐 있고 이게 앞이 내가 이런 자세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스트레칭 자세에서는 조금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신체하고 이게 관련이 있잖아. 우리 몸하고 사고적 정조가. 그래서 오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팔, 다리를 이용해서 하는 자세들.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자세들. 함께 움직이는 자세들이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쿼트 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건 균형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균형하고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들. 그렇죠. 밸런스 자세, 이렇게 스쿼트 하는 자세하고 독수리 자세. 독수리 자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되죠? 균형이 안 잡히면.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훨씬 더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내 몸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었나 안 기울었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자세에서는 뭐 스쿼트 자세, 그 다음에 한 다리로 우리가 드는 자세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들고 위로 이렇게 드는 자세들 같은 경우 이런 아사나들이 이제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가요? 팔, 다리가 함께 움직이는 거. 고무카사나 같은 소머리가 자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신체가 이게 잘 잡히는지 아니면 안 잡히는지 50개 있는 분들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만큼 내 몸에 대해서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아사나들이 다 하는데 예를 들면은 트위스팅 아사나 같아요. 비트는 자세로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죠. 그렇지만 명상 자세 같은 경우 이거는 몸에 대해 자각하죠. 그 다음에 거꾸로 서는 자세는 또 만약에 이것을 보조를 하기는 하지만 거꾸로 서는 자세는 조금 더 뭐랄까 관련된 바이오리듬이 약간 별개예요. 그건 나중에 거꾸로 서는 자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 우리가 거꾸로 머리가 아래로 가서 우리 몸이 뒤바뀐다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구나무 서는 자세를 할 때 처음에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쉽게 따라하시잖아요. 근데 물구나무를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어떤 느낌이 먼저 들어요? 힘들다. 두려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진입을 해서 발이 땅에 닿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습관화가 되어 있는 신체의 자세이기 때문에 체위이기 때문에 머리를 바닥에 대고 이걸 바꾼다라는 거,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게 두려움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서는 자세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거꾸로 서는 자세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관련되는 게 보조적인 게 있어요. 균형
몸의 무게중심이 머리하고 위아래가 뒤집어서 바뀌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 자체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찾는 과정에서 균형이 이제 필요한 건데 가장 주요하게 차지하는 거는 업사이드 다운 같은 경우는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 용기, 그 다음에 호흡도 굉장히 어떤 아사나, 일부 아사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거꾸로 서는 아사나 같은 경우는 제일 관련이 붙은 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인가 아이슈바리아 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는 신체에 대한 알아차림, 우리의 어떤 사고의 과정, 협동력과 조화하는 것을 많이 하려면 이 팔다리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각자세 같은 거 할 때는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내쉴 때 함께 내려가고 마시면서 다시 올라오고 하는 약간 역동적인 자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들을 아사나를 할 때는 바로 이 호흡과 동작과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옆으로 비틀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면서 동시에 조화도 돼야 되고 각 기관과 팔하고 다리가 협동력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사지를 사용을 하는 그 자세들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발가락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고 서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사고적 정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많이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비트는 자세도 도움이 돼요. 비트는 자세 자체도 우리가 비틀면서 척추의 어떤 균형성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도 비트는 자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레칭의 일종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을 이렇게 그 2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상하냐 좌우냐가 아니라 이거를 3차원적인 각도로 봤을 때 그 X축, Y축, 그다음에 Z축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비트는 자세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는 자세도 스트레칭의 하나의 포함이 된다. 분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자세도 들어가요. 네?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 같은 경우는 기어가는 자세. 그래서 하는 그런 고양이 체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뒤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그 부분은 좀 달라요. 그 부분은 이제 작용할 때, 예를 들면은 공작 자세 같은 경우는 맞아요. 공작 자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마유라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집중을 해서 다리를 이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일단은 필요한 게 몸의 무게중심을 찾는 균형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작 자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약 한 18개 정도 되는 아사나를 제가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드릴게요. 그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변형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을 한번 거기다 써줘서 메모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각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삼각 자세는 어떤 거예요? 다리를 벌리고 이 팔을 이렇게 하는 삼각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하기를 몸이 삼각형을 이루는 걸 또 삼각 자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각 자세도 변형이 1, 2, 3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런 자세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벌려가는 그런 자세도 있고 삼각 자세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그냥 그렇구나 보시고 자세에 대해서 좀 어떤 아사나 포즈인지를 보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아시는 아사나를 대입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호흡이 있죠. 호흡도 여기 테크닉에 들어갑니다. 호흡은 예를 들면 기본적인 어떤 교보호흡 같은 거, 그다음에 복식호흡. 복식호흡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법도 우리가 사실 이제 지식호흡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식호흡. 지식호흡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고 의식으로서 알아차리는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숨을 깊게 들여마셔서 복식호흡을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 폐에 있는데 흉식호흡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쇄골뼈 있는 쪽으로 하는 이단어 말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쇄골 부위 이쪽으로 하는 호흡이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어떤 사람은 폐로도 호흡부터 빨리 우리가 달리기 빨리 하거나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호흡을 해요. 이쪽으로 호흡을 해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부분이 이쪽 쇄골뼈 있는 부위, 그 다음에
혀가 있는 흉곽부인, 그다음에 복식호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외로 복식호흡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가 수련을 할 때는 복식호흡 하면서 지식호흡을 하잖아. 알아차리면서 계속 복식호흡 하는 연습을 하는데 대부분 쇄골뼈 있는 데나 아니면 많이 하는 폐용한 폐호흡을 하시거든요. 그나마도 입으로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을 수련을 하는 거에 따라서 사고나 생각이 달라집니다. 즉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긴장을 막 하고 있어요.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한번 숨을 깊게 들여마셨다가 내쉬면 어떤가 자연스럽게 이완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여러분 바이오에 대해서 보셨죠. 네 가지 바이오. 우리 에너지가 몸에서 프라나가 움직일 때 방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5가지 방향. 우단 바이오, 아반 바이오, 그다음에 사만 바이오, 프라나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5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뭐냐? 우리가 신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가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봐주세요. 몸의 신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우리 그 바이오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우리 복부부에 있는 게 사만바이오거든요. 네, 사만바이오고 우리 생식기 부분, 배설기가 지금 같이 만났어요. 차크라는 그 지점을 의미를 하고요. 차크라는 이 바이오하고 좀 달라요. 이 바이오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프라나 있잖아요. 프라나, 그 에너지의 흐름 방향이에요. 그래서 복부 부분에 이렇게 에너지가 흐름이 있어요. 복부 부분의 흐름은 뭐냐면 사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균형이라는 의미거든요.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상황. 그래서 이 사만 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가 뭐냐 그러면은 뜻이 바람, 이런 움직임 같은 거, 공기 중에서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바람으로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의 흐름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바이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산스크리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윈드, 프라나. 이때 프라나는 이제 어떤 그 큰 의미에서 프라나거든요.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게 인체상에 바이오의 흐름이 5가지가 있어요. 이 사마는 바이오라는 게 뭐냐, 우리 복부 부분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인데 이건 약간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수평선상으로 이렇게 흘면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에너지 흐름. 그리고 아빠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아랫방향으로 흐르는 그 에너지 흐름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부터가 프라나 바이오거든요. 이 프라나는 여기서 말하는 프라나하고 다른, 개별체로서 그 에너지의 움직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프라나 바이오가 여기 상체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 윗부분은 우단 바이오예요. 머리까지.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있는 게 비안 바이오거든요. 이 5가지 바이오가 있는데 이 호흡을 해서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 사만 바이오까지 그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복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만 바이오가 그 균형을 이루면서 흐름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복식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프라나 바이오 여기 흉부 이 부분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생각으로 됐든지 아니면 어떤 신체 활동상으로라도 됐든지 에너지가 이렇게 균형점이 깨지게 되면은 호흡을 이쪽으로만 하면은 어떤가요? 에너지가 그 사만바이오까지 내려오지가 못하니까 균형점으로 흐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만바이오가 작동을 잘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아래로 가는 이 아빠는바이오에 힘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설작용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복부에 복식호흡을 잘 못하면은 뭐 어떤 일이나 배설작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 에너지 흐름을 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설작용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만바이오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
복식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마바이는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파스티모타나 아사나 같은 경우 복부를 이렇게 압박을 하는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그때도 이 사마바이가 활성화가 돼서 균형점을 잘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고적 정조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호흡도 많이 관련해서 교호호흡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빠르게 하는 정리호흡 또 관련이 있고 풀호흡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바로 사마바이를 안정을 시켜주면서 할 수 있는 호흡법에 해당이 되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그 수련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려드렸던 크리아 같은 경우, 정화법, 뭐 이렇게 젤라네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이제 이름이 명칭이 붙으면 조금 달랐는데요. 그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잇몸을 마사지를 하는 것도 있고요. 혀 같은 경우도 마사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까지. 그리고 그냥 얼굴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 떼듯이 하는 세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피부에 있는 촉각점을 이렇게 자극을 해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정화법에 들어가고요. 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귀도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손가락을 귀 속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귀를 이렇게 맑게 있는 정화법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말고 이제 눈 정화하는 거, 안구 정화법이 트라타카 같은 경우도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예를 들면 집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냥 한 곳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집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생각하고 내 몸하고 이런 것들이 한 곳에 그대로 모여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니까 그 집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트라타카를 연습을 하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아 중에서 이제 이 사마바이를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풀호흡이나 정리호흡 같은 경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나올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올리는 이렇게 복부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내장 기반을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보여주신다. 네,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이 좀 가니까 적당한 공복 상태가 돼서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